너가 한국에 다녀온 건 고작 일주일이잖아? 아니면 맨하탄으로 이사를 하면 조금 낫지 않을까? 친구가 의아스럽게 질문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저도 딱히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몰랐으면 몰랐지, 한번 편한 맛을 알아버리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도대체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해외 커뮤니티와 SNS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퀸즈에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 엘라라입니다. 건축 관련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출장이 잦은 편입니다. 일주일에 반 이상은 외부 출장이 있을 정도예요. 덜어는 해외 출장도 다니고 있습니다. 사회 문제와 경제 문제에도 관심이 많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안 그래도 요즘 경제적인 양극화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었어요. 더욱이 최근에 연달아 겪은 끔찍한 일들이 있은 후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라스베가스로 출장을 갔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라스베가스는 특히 홈리스의 문제가 심각한 곳이라 늘 조심하는 편이죠. 좁은 골목, 뒷골목으로만 다니지 않아도 별 무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심각하게 변했더군요. 이제 각자의 생활 형태로 집이 없는 사람쯤으로 여기면 큰일 나겠다 싶었습니다. 점점 그들의 성향이 거칠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었어요. 그날도 욕을 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쯤이야 이제 겁도 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목이 말라 편의점에 들어가려는데 편의점 앞에서 돈을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볍게 무시해주는 게 답이라 신경도 쓰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니 제 얼굴 쪽에 가까이 다가와 욕을 하더니 급기야 침을 뱉었어요. 정말 끔찍했죠. 더럽고 찝찝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뭔가 바이러스를 옮겼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후 그냥 피해 다니거나 신경 쓰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밖에 나가지 않을 수 없으니 나 혼자 조심한다고 될 일도 아니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또 한 번 더 공격을 받았습니다. 원래 그들을 지나칠 때 절대로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기에 오히려 당당하게 지나고 심각한 얼굴로 지나가야 그들도 접근을 하지 못하는데요. 이미 한 번 당한 전적이 있어 저도 모르게 움츠러들어 있는 제 모습에 그들도 저를 우습게 본 모양이었습니다. 두 명의 홈리스들이 저에게 바짝 붙더니 자기는 총이 있다며 위협해왔습니다. 정말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죠. 다행히 사복 경찰이 있어 바로 도움을 주어 저는 죽다 살아났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도 홈리스끼리 큰 다툼이 일어나 한바탕 난리가 난 것을 보고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지만 제가 직접 겪고 피해를 입다 보니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구나 경각심을 갖게 되었죠. 회사의 친한 동료들도 제가 최근에 겪은 어려움을 공감해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들도 그런 일을 겪는 건 흔한 일이라며 다들 홈리스들을 피해가는 노하우를 설명해주기도 하고 경험담을 이야기해주기도 하더군요. 그러다 제가 한국으로 일주일 정도 출장이 예정되어 있다며 예민해져 있는 상태에 잘 모르는 나라까지 가야 하니 더욱 신경이 쓰인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 동료가 일로 가는 것이지만 여기를 벗어나 조금 마음의 안정을 가져볼 수 있고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낯선 곳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더 불안한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잘 모르는구나. 한국은 치안이 좋기로 유명한 곳이야. 분명 미국보다 안전할 거야. 걱정 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믿지 않았습니다. 어느 나라건 경제 문제가 심각한데 거기라고 홈리스가 없겠어? 속으로 생각하며 반신반의했었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에 출장을 왔습니다. 빡빡한 일정으로 따로 시간을 내 한국의 곳곳을 다녀볼 수는 없었죠. 그래도 확실히 서울은 거리가 깨끗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무 데서나 자리 잡은 홈리스들도 곳곳에 지저분하게 그려져 있는 그래피티 같은 그림들도 찾아볼 수는 없었어요. 미국은 거의 도시 전역에 그래피티가 그려져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그림들이 없는 것만으로도 안정되어 보였습니다. 한국의 담당자에게 한국은 홈리스들이 없는지 물어봤죠. 그의 말에 의하면 한국도 노숙자들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서울에서 오래되고 큰 지하철역사에는 아직도 노숙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있는 동안 저는 홈리스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길가에 마구잡이로 쳐져 있는 텐트 같은 것도 전혀 보지 못했죠. 일단 서울에 있는 며칠 동안
그런 광경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숨이 쉬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출장을 마치고 다시 돌아왔죠. 다시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저는 다시 예민해졌습니다. 이제 길을 걷다가 나에게 다가오는 홈리스들이 아니어도 움찔하게 되었죠. 그때의 그 일들 이후 가방에 호신용 무기와 작은 소독제까지 챙겨가지고 다니게 되었어요. 어느 날 친구를 만나 오랜만에 수다를 떨게 되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미국 너무 싫어, 다른 나라에 가고 싶은데 라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뜬금없는 저의 이야기에 친구는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그 정도로 힘든지 몰랐다고 위로를 해줬습니다. 홈리스에게 당한 침 사건과 공격은 저에게 정말 큰 트라우마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낮이고 밤이고 마음 놓고 길거리를 거닐 수 있던데 한국으로 이사를 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너가 한국에 다녀온 건 고작 일주일이잖아? 홈리스들의 범죄가 문제라면 맨하탄으로 이사를 하면 조금 낫지 않을까? 조언을 해주었어요. 그렇죠. 맨하탄은 조금 더 사람들이 많고 안전하긴 한 곳이죠. 지금 살고 있는 퀸즈에서도 멀지 않고 말이에요. 그런데 맨하탄은 생활비용이 너무너무 높아 꿈도 꾸지 못하죠? 미국 도심인데 비교적 안전한 곳에서 살려면 집값도 그렇고 너무 비싸서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제가 다녀온 한국은 고작 일주일이었지만 그곳의 안정감은 그 일주일만으로도 쉽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한국 출장을 갔었던 일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죠. 주로 호텔과 회사를 왔다 갔다 하는 일정이었지만 중간중간 서울 시내 곳곳을 둘러볼 일이 있었어요. 일이 늦어져 밤늦게 낯선 곳에 가게 되었는데 저는 순간 움츠러들었지만 같이 있던 일행은 아무렇지 않게 인적이 드문 곳에도 마음 놓고 다니는 눈치였습니다. 어둑어둑해진 길을 여자 혼자서 다니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어두운 밤길이라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밝은 표정으로 핸드폰 통화를 하거나 이어폰을 귀에 꽂고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어디선가 누군가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었죠. 한국의 아파트 사이에 있는 넓은 공원을 지날 때도 저는 놀랐었어요. 그곳에는 저녁 늦은 시간이지만 사람들이 가벼운 차림으로 산책을 하고 아이들은 놀이터에 모여 시끄럽게 놀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습이었어요. 같이 있던 한국인 동료에게 한국 사람들은 다 저렇게 지내나요? 라고 묻자 그는 제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네? 저렇게가 뭘까요? 라고 반문했죠. 그 한국인 동료는 제가 사람들이 밤늦게 혹은 어둑해진 저녁 시간 산책을 하고 늦게까지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노는 일을 신기해한다는 사실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범죄가 없는 곳은 없겠지만 한국에서는 나에게 범죄가 일어날까를 먼저 우려하지는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친구에게 제가 한국에서 있었던 소소한 에피소드를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밤늦은 골목길을 이어폰을 끼고 갈 수가 있지? 라며 친구도 신기해했습니다. 제가 직접 위험한 일을 겪고 난 후라 한국이 정말 안전한 곳이구나를 더욱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아요. 밤에 조금 마음 놓고 걸어다니고 공원에서 약쟁이나 홈리스의 공격의 위험이 덜한 곳에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 최대 고민이 되었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곳에서는 원래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니 조금은 억울한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정말 한국으로 이사를 가야 하나요? 엘라라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어쩌면 사람들이 직접 경험하고 느끼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최근 한국은 안전한 나라라는 사실들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엘라라처럼 실제 경험하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것 같네요. 엘라라가 하루빨리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한국인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들의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연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별이 쉬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